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손흥민 선수와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기쁜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현재 지금 손흥민 선수가 소속이 되어 있는 토트넘에서 재계약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재계약 금액을 제시했다라고 하는데 현재 지금 토트넘을 이끌고 있는 무리뉴 감독의 얘기에 따르게 되면은 재계약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손흥민 선수의 성공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성공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이면입니다. 너무나 화려한 성공에 감추어져 있는 손흥민 선수의 이면, 그 이면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같이 한번 보시죠. 손흥민이 토트넘으로부터 주급 20만 파운드와 함께 보너스까지 5년 동안 총액 6천만 파운드를 받는 연봉 조건을 제시받았다라고 합니다. 885억 이러니까 실감이 잘 안 나요. 들으시는 분들도 별로 안 놀라실 것 같습니다. 8억 5천만 원 이 정도 돼야지 현실감이 있을 텐데 이게 885억 이래버리니까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금액이 팀 내 최고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심이 가는 것은 저런 식의 지금 팀 내 최고가를 갈아엎을 수 있는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건데요. 무리뉴 감독의 얘기에 따르게 되면은 별로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을 이끌고 있는 무리뉴 감독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손흥민이 재계약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새로운 계약을 할 자격이 있는 선수이며 구단이 조만간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저 기사를 접하고 난 뒤에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를 좀 같이 찾아봤어요. 특히나 제가 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을 이끌고 있는 무리뉴 감독이 바라보는 손흥민 선수가 어떤 사람일까, 그게 제가 좀 관심이 갔는데요. 자, 기사를 지금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로 인정을 못 받는 이유,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세상이 조용한 선수를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를 보니까 무리뉴 감독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마도 우리의 세계는 겸손하고 평범하고 조용하게 사는 손흥민 같은 선수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세상은 손흥민처럼 대단할 정도로 프로페셔널한 선수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가 더 시끄러워야 할 것 같다. 물론 경기할 때는 손흥민은 락스타나 다름없다. 무리뉴 감독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선수로서, 축구 선수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선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드 클래스로 인정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케팅을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수로서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선수인데 다른 선수들처럼 쇼맨십도 있고 그거를 자랑하기도 하고 인스타그램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뽐내기도 하고 이런 식의 쇼맨십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월드 클래스로 인정을 못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리뉴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손흥민은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더 나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손흥민을 스타로 만드는 거는 이제 언론의 몫이라는 거죠. 저는 무리뉴 감독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손흥민 선수에게 월드 클래스가 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에 다른 사람들처럼 자랑도 하고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이런 것도 자랑을 해가지고 쇼맨십을 발휘하고 그런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칭찬하는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는 거겠습니까? 본질에 충실했다라는 거. 다른 사람들처럼 뭔가 보여주기식 쇼맨십 무슨 이런 것들에 치장했던 것이 아니라 축구 선수로서의 본질, 축구 선수로서 축구를 제일 잘한다라고 하는 그 본질, 그 본질에 충실했다라는 걸 지금 칭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지금 손흥민 선수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니까 별다를 게 없어요. 너무나 지금 일상적인 사진들밖에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보이는 자동차 사진이라든지 그리고 또 면도기 사진들 이런 것들은 광고 협찬을 받은 거기 때문에 올려놓은 것이겠고 다 올라와 있는 사진들이 그냥 뭡니까? 일상적인 사진들이에요. 일상. 수많은 사람들의 인스타그램이 어떻습니까? 또 페이스북이 어떻습니까? 자랑거리로 넘쳐나 있어요. 내가 오늘 뭘 먹었는지 뭘 샀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마구잡이로 그냥 자랑하는 거. 그 자랑하는 창구로 쓰이는 것이 원래 인스타그램 아닙니까? 근데 손흥민 선수한테 그런 게 없어요. 그저 소소한 자신의 일상을 올리고 그리고 또 팬들과 소통을 하는 그런 창구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스타그램의 원래 소셜미디어의 본질을 그대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좀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이렇게 뭔가 허례허식이 됐건 가식이 됐건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고 항상 본질에 치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손흥민이라고 한 사람의 과거가 무엇일까? 제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손흥민 선수의 과거를 조금 찾아봤는데요. 이게 지금 어린 시절의 손흥민 선수래요. 손흥민 선수의 자서전의 일부가 인터넷에 공개가 돼 있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다. 내가 갓난아이였을 때는 컨테이너에 산 적도 있다고 한다. 학원은 꿈도 꾸지 못했고 또래 아이들에게는 일상적이었을 게임이나 여행, 놀거리들을 나는 별로 해본 기억이 없다.
축구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할 때 아버지께서는 나를 데리고 다녀야 한다면서 소형 중고차 한 대를 구해 오셨다. 120만 원을 주셨다라고 했다. 비가 오면 창문 틈으로 빗물이 줄줄 샜지만 그래도 자가용이 생겼다면서 우리 가족은 좋아했다. 하지만 세상은 정말 차가웠다. 주위에서 아버지가 똥차를 몰고 다닌다면서 손가락질을 했다. 독일 유소년 구단 시절은 참 힘들게 버텼다. 한국 식당에 갈 돈이 없어가지고 허기를 꾹꾹 참았다. 유럽에서 뛴다라고 하는 판타지의 실사판은 늘 배고픈 일상이었다. 시내 한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하기엔 돈도 없었고 시간도 없어가지고 불가능했다. 내가 함부르크 1군에서 막 데뷔를 했을 때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내 실제 생활은 정말 차이가 컸다. 한국 언론으로부터 칭찬이 쏟아질 때도 나와 우리 가족은 힘겹게 버티고 있었다. 저는 손흥민 선수의 과거를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저 과거의 일대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버티는 삶이구나. 버티는 삶. 손흥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허례허식이 됐건 가식이 됐건 사람들의 관심이 됐건 대중들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지 않고 끊임없이 본질에 집중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은 버티는 삶이었구나. 제가 그거를 좀 깨달았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다라는 것이 애들은 뭐 학원도 가고 뭐 게임도 하고 다 하는데 자기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데려다 주기 위해서 차를 샀는데 120만 원짜리 차였대요. 120만 원짜리. 그리고 세상은 차가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를 보면서 똥차를 몰고 다닌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고 놀렸다라는 것이에요. 독일의 가수는 마찬가지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뭐 대단한 유소년 선수처럼 간 것처럼 보이더라도 돈이 없어가지고 끼니조차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나중에 이제 함부르크 가가지고 이제 축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언론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성공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로 어땠다라는 겁니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힘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버티는 삶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주위 사람들이 자신의 그 상황에 대해 가지고 비난하고 헐뜯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 신경 쓰지 않고 상황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리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거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그것이야말로 버티는 삶인 거 아니겠습니까? 손흥민이라는 사람에게 해야 되는 일은 간단한 것이었어요. 축구였던 거예요. 축구.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이 축구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자기 상황에 대해서 똥차를 몰고 다닌다라고 뭐라고 할지라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본질에 집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버티는 삶의 모습인 거죠. 이런 버티는 삶의 모습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에게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나 힘든 삶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장이 없어가지고 공모차는 아이들을 위해서 100억 원을 들여가지고 축구 공원을 설립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규모의 쏜 축구 아카데미를 설립해가지고 힘든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쳐주겠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남들이 미쳤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땅 사고 건물 사고 편안하게 먹고 살지 모차로 자비 100억 원에서 120억 원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하느냐. 자기도 남들처럼 돈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싶었다. 버티는 삶. 이게 손흥민 아버지와 손흥민 씨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본질이 텅 비어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과시하는 데만 급급하게 되는 것이죠. 돈을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잘 벌면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명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안달복달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에다가 끊임없이 자기가 어떤 맛있는 걸 먹었고 어떤 멋진 거를 입었고 어떤 멋진 차를 샀는지를 계속해가지고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본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어떤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마치 세상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인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해도 그런 식의 어떤 유명세는 단기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틀림없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 본질이 비어있다라는 게 드러나게 돼요. 버티는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본질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과시하는 데 급급한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파멸로 이어지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문명사회에는 장교, 의사, 변호사, 목사, 철학자가 있지만 그런 직업이 그 사람의 정체를 보여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직업이라는 것은 가면에 불과하면서 그 가면 안에는 돈벌이꾼이 숨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서로를 바라보고 교류하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가면이 가면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안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 한 번도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한 가면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버티는 삶,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본질을 추구하면서 버티는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버티는 삶을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버리고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가면으로
스스로 뒤덮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계속해가지고 스스로를 가면을 씌우고 있습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가면을 통해서, 학벌이라고 하는 가면을 통해서, 돈이라고 하는 가면을 통해서 계속해가지고 우리 스스로에게 가면을 씌우고 있어요. 왜? 혹시라도 다른 누군가가 내 지금 본질이 텅 비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게 너무나도 두려워가지고 계속해가지고 가면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면으로도 부족해가지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계속해가지고 우리를 과장되게 광고하고 계속해가지고 자랑하는데 급급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런다 해서 우리의 허망한 마음이, 우리의 본질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채우기 위해선 손흥민 선수가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것처럼 버티는 삶, 끝까지 버티는 삶, 삶이라는 것은 버티는 것이다 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